탐사보도 전문기자 김경래 최강시사. 네, 총선 대진표가 속속 결정이 되면서 전국 격전지에 쏠리는 관심이 아주 비상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로울로 가볼 건데요. 이 지역은 민주당에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윤건영 실장을 공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그에 맞서는 상대로 김용태 의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김용태 의원 만나보고요. 내일 윤건영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먼저 저희가 총선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회가 지금 완전히 마비됐죠. 예. 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총도 취소됐고 본회의도 무기 연기됐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출근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하면서 예.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예. 지금 선거 운동이고 이런 게 그죠. 어디 가능하겠습니까? 선거 운동도 못 하러 가시겠네요. 불가능하죠. 예.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네. 지금 너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예. 일주일 길게는 열흘 동안 진짜 나라 전체를 전부 프리징 시키는, 완전히 얼려버리는. 예. 그래서 외출, 사람들 만나는 거, 하여튼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라 전체를 꽁꽁 얼려서 완전히 뭔가 이 일주일 열흘을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황교안 대표하고 심재철, 전희경, 곽상도 의원 검사 받았잖아요. 예. 혹시 결과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오늘 오전 중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안 나왔군요. 워낙 검사 물량이 많아가지고 예. 바로바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오전 늦으면 오후에나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원 중에 확진자가 나온다 이러면 정말로 이제 국회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요.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으면 총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앞으로 이제 사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이것이 그야말로 전국적 팬데믹으로 가서 그야말로 이제 속수무책 상황이고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도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 총력 투구할 때인데 예.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앞으로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그거에 성공을 해낸다면 예. 이제 국민들 전부 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고 예. 정치도 이 코로나 사태 이 사후 대응하고 이제 정치 일정을 짜야 되겠죠. 그런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것이 실패해서 그야말로 전국이 완전히 이제 방역은 고사하고 치료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총선 연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앞으로 일주일 열흘이 정말 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맞이할지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야기를 좀 넓혀서요. 이 네.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응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민 안전하고 경제 두 마리 토끼 네. 잡다가 다 놓쳤죠. 둘 다 놓쳤다. 사실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 성토할 생각도 있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예. 정부의 그간의 여러 가지 실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집어서 아프게 꼬집는 것보다는 예. 앞으로 일주일 열흘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 정부가 심각 단계로 올렸고 총력 투구하기로 했고 예. 국무총리도 대구 내려가서 지금 현장 지휘한다고 하니까 일단 정부 하는 거 믿고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경각심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힘들고 두렵지만 일주일에서 열흘은 나라 전체를 꽁꽁 얼린다라는 각오로 국민들도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 정치인한테선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불안이고 예. 정말 뭐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은 네. 그걸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는데 예. 지금도 여전히 이 주장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입국을 막고 있는 판에 지금 그게 무슨 뭐 실효성 있는 조치겠습니까? 뭐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 유학생이나 그 간병인들 대량 유입되는 거는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예.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마당에 네. 이런 말씀드리기는 자세한 말씀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현 단계 지금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예. 뭐 나라 전체를 아까 올리는 방식의 그런 네. 강도 높은 조치로 예. 국민들 협조 구해가면서 네.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국민들 설득하면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굳이 중민 입국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미 뭐 늦었고요. 지금 예.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어떤 확산세에 좀 일부라도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는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당연하죠. 이미 전문가들도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것을 지금 와서 탓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네. 저는 사후에 이 전체적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시작해서 확산되고 마무리되는지 나중 결과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당장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추경 편성입니다. 물론 편성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미래통합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지금? 해야죠. 100번. 예. 100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경제에 그 하방 이 리스크는 리스크 수준이 아니라 네. 이미 벌써 위험에 완전히 노출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예. 저는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더 큰 액수의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에서 동의할 용의가 있고 예. 우리 미래통합당도 적극 동의해줄 분명한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예. 추경에 또 이것저것 끼워넣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제 활성화 예.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딴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껴놓으면은 예. 시간이 끌어지고 예. 더 어려움만 지금 가중될 겁니다. 저는 따라서 네. 액수는 충분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그리고 것이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퍼붓는 방식도 있지만요. 네. 또 하나는 감세 방법도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일시적으로 네.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한 분야에 투여하는 방식보다도 예. 전체 국민 경제 전체가 지금 완벽하게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제 국민 전부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 가장 중요한 중요한 수단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 감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시적 이 감면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필요도 있다. 네.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예. 경제 활성화 조치라면 정부가 과감하게 충분하게 편성해야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우리 예. 야당도 협조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말씀이시고.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출마 선언하셨고 단수 공천 되셨어요. 서울 구로울 지역에.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예비후보 등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객 공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평가? 언론에서 붙인 이름인데 제가 그걸 네.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아마도 그 구로울에 배치된 이유가 네. 윤건영 전 실장 때문에 배치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제가 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예. 문재인 대통령 지난 2년 반 동안에 경제 안보 여러 가지 국정 네. 성과에 대해서 네. 김용태 사무총장이 가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실무 총책이었던 윤건영 예. 전 실장하고 맞붙어서 국민의 심판, 구로의 심판을 받아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3년의 어떤 예. 평가 성격을 이번 선거에 부여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하게 예. 윤건영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네.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국정 운영의 실무 총책 아니었습니까? 예. 뭐 저는 그래서 그 윤건영 아마 전 실장도 피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잘해 오셨고 네. 경제, 안보,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성과를 내서 예.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 받을 자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거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고 평가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구로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심판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제 총선은 사실은 공중전보다도 이제 지상전이 중요한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서울 구로울 같은 경우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선을 지낸 곳이고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험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예. 어떤 전략으로 파고드시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의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선거의 기본적인 전략은 구로 주민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 겪으면서 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히나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실무 총책이었던 윤건영 전 실장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점을 제가 계속해서 국민들께 여쭐 거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도 잘 평가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지금 박영선 의원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네. 윤건영 전 실장과 상대하는 것이고 예. 윤건영 실장은 구로울에서 저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신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제 경우에는 윤건영 전 실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네. 평가를 구로 주민들한테 구할 것이고 예. 윤건영 전 실장하고는 네. 그러면 앞으로 구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것은 뭐 둘 다 그 구로에서는 신인이기 때문에요. 예. 누가 더 어떤 비전을 갖고 실천해낼 수 있을 역량을 갖고 있겠느냐. 예. 그거를 비교 평가받도록 할 그런 알겠습니다. 전략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지상전에서는 대등할 것으로 예상되니 여전히 공중전의 우위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한 말씀 제가 예. 사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지상전에서 대등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네. 양보하고 싶지 않고요. 이길 거라고 보시는군요. 삼선 의원이고 예.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예. 지역사업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예. 검증된 프로페셔널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일 이 부분은 저희가 윤건영 실장 나오면 동의하시는지 한번 여쭙도록 하고요. 예. 이게 정권 중반 넘어서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정권 심판의 성격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수 야당이 또 야당으로서 그동안 혁신의 노력을 했느냐 이런 지적의 소리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윤여준 전 장관께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미래통합당이 일단은 반문재인이라는 기치를 걸고 뭉쳤지만 그것만 갖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하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보수가 예. 자기 혁신과 통합 없이 문재인 정권 심판해달라는 거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문재인 정부 잘못하지만 이 보수하는 거 보면 더 네. 화나고 짜증난다라는 국민들 많기 때문에 예. 이 보수가 스스로 혁신하고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 무망하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보수는 일단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예. 일부라도 통합을 해서 뭔가 한 단일 대우를 짰고요. 지금 뭐 진행 중이지만 본격적인 인적 혁신 작업에 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 이 보수가 성장과 효율의 가치에 사실 충실했지 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해서는 네. 그다지 신경을 안 썼던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예. 그래서 예. 미래통합당의 이 정강정책이나 당원 당규에 분명하게 성장과 효율 그 이상으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천해 나갈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여성과 청년 정책에 대해서 예. 뭐 매우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이자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하위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혁명적인 예. 이 사고를 저희가 해서 여성과
청년 정책을 예.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나가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이 국민들에게 보수가 단순하게 그냥 문재인 정권만 심판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 내부 혁신과 통합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예. 제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판받고자 합니다. 이게 뭐 선거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주어지는 질문,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한 탄핵의 강을 과연 건넜느냐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탄핵 2편과 저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해결됐다고 보세요? 이번 우리 인적 혁신 작업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지없이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를 가지고 예. 지금 인적혁신 작업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 탄핵의 여부에 관련해서는 네. 이미 벌써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제가 그 점은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문제는 지나왔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공천을 하다 보니 당내 공천 불복 움직임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TK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 박지원 의원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불복하는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거나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박지원 의원님이 예상이십니까? 바람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본인의 바람도 섞여 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뭐 경쟁하는 뭐 상대 당이니까 예. 뭐 제 보기에는 전망이 아니라 아주 예. 뭐 불감청연 좀 고소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어느 정당에서도 공천 관련해서 예. 불복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건 뭐 통상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 김용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인적혁신 작업 기본적으로 이게 계파 중심이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철두철미하게 국민 눈높이. 여기서 국민 눈높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 문재인 정부 못해도 네. 보수하는 거 보면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싹 한번 갈아봐라. 라고 하는 국민 눈높이. 거기에 부응하고 있다. 저는 이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발도 거의 뭐 사실 예전에 이 정도 했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지금 현재 예. 이 정도 수준에 그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도 네. 이 혁신 작업 이 소위 막바지로 네. 치닫더라도 아마 감히 네. 국민 눈높이에 저항하는 네. 이 정치인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로서는 예.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게 문재인 정부 못하는데 이 보수하는 거 더 못하기 때문에 싹 바꾸라라고 네. 하는 그 말씀 따라서 끝까지 인적 혁신 작업 알겠습니다. 완수해 내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드립니다. 예. 오늘 뭐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